자, 다음에 오늘 진해온 검사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경향신문의 유익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난생 처음으로 들어본 사람이 자기가 경향신문 유익원이라고 말하면 누구나 알아야 된다는 태도로 사무실로 전화한 것이 지난 2월 달이어서 그때 이후에 경향신문하고 이 진해온 검사하고 막 소송이 한 해 만에 오고 가네 막 이런 사건이었는데 보니까 대검 상부의 보고에서 경향신문 유익원이 전화했다고 하면 알 거라고 하면서 지금 감찰 중이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폼까지 잡았다. 유익원은 아시다시피요. 그 아까 화면 캡처하나 이런 기사 쓴 놈이잖아요. 경향신문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장본인. 윤석열 참모진 뺀 자리 박상기 조국 인맥으로 채웠다.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윤석열 사태 때 조국 장관 때리는 윤석열 사태 때 아주 활약이 깊어서 경향신문을 쓰레기로 버리게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이 법적 이력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검사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뭐 당신 내사중이라고 하더라. 당신 자녀가 입학할 때 표창장 낸 것을 대검이 안다고 하더라. 이런 방식으로. 이건 뭐 협박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 지금 법조 출입 기자는 지들이 검사한 줄 안데. 그러니까 사실상 진해원은 윤석열 총장, 윤석열한테 반기든 몇 명 안 되는 검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 내사 중이라고 하더라.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진해원 검사가 이 글 제목이 대검찰청이 공직자를 협박하는 방법이에요. 기자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찰 정보를 획득한 경로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검찰은 뭐 유익원뿐만 아니고 거의 검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그 단독을 나눠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충분히 지금까지 즐겨왔다. 그 예 중에 하나고, 그러면은 거기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출입처 기자들은 또 뭐하냐? 이런 식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검사에까지 이렇게 일종의 협박 전화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인들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정치인인 줄 알아요. 그 정도 레벨 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검찰청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지네들이 마치 내가 전화 한마디면 너 구속이야, 너 당장 소환이야, 이 정도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진해영 검사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끊은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다잖아요. 전화하고 나서 그때부터 녹음됩니다. 네, 내가 지금부터 녹취가 된다는 거 인지를 시켜주고 또박또박 하나하나 이제 절차대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그건 아니고 하면서 스리스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죠. 이게 그냥 그 연초에 한번 여름인가요? 한번 나왔던. 유익원은 저번에 한번 그 진중권이 유익원 기자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하면서 한 번 더 언급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경향신문을 정말 어떤 그나마 경향신문 괜찮은 신문이었거든요. 최근 제외하고 나면은 진보론이라는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진보론 색채가 없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비판 기사 잘 쓰는 그런 신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놈들이 이제 장악했다라고 보면 맞을까요? 아니면 못 건드리는 거죠? 그 조직 내의 어떤 느낌이. 이게 이제 저는 좀 잠깐 핀트가 나갈 수 있는데, 어떻든 간 이 행태를 보면 검찰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검찰을 그대로 머물러 있다. 자기 사람들 단돌이 하는 것도 내부적인 어떤 규정과 절차에서 하기보단 밖으로 얘 한번 이런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줘. 한번 이쪽에서 전화해가지고 확인해서 좀 겁먹게 하고,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문제가 있고 감찰이 진행됐으면 불러다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또한 이것도 검찰감에게 필요하다는 단초다, 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진해원 검사의 이런 일종의 폭로, 경향신문의 유익원이 그랬다면 사실은 채널의 이동재가 같은 케이스라고 봐요. 검사와 유착해서 정보원 끈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조작 사건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재판에서 이동재가 최근에 했던 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보자 지모 씨, 제보자 X, 이 사람이 프레임 짜고 자기를 만난 것 같다는. 아니 이런 식의 뇌피셜은 진짜 웃긴 게요. 지들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
흐름을 보여줬으면서 나는 취재만 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저 사람이 프레임 짜고 나를 검언유착 당사자로 만들어버렸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법정에서 먹혀요? 사실 근데 이제 보면 보통 범죄자들이 공범이 있다고 얘기하거나 나는 책임이 덜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객관적인 증거들이 본인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보면은 증인이 많고 이러면 판사들 진짜 헷갈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뭐 자기가 덫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난 그 함정수사에 나는 그렇죠. 걸려든 것이다. 나는 원래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딱 근데 그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짓을 많이 하던 놈인데 그래서 뭐 단독을 한 게 이게 수십 건이지 않습니까? 19건인가? 뭐 이 정도 단독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마치 지가 검사처럼 행동하고 한동훈이라는 검사장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소통해 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난 함정에 빠져든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럴 의도가 없는데 함정 수사 때문에 내가 여기에 끼어든 거다라고 지금 이거 누가 믿습니까 이거?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동재의 전략으로 보면 이동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빠져나오려고 뭐 몸부림 치는 거죠. 정말로 몸부림 치는 거죠. 이동재는 함정에 빠진 게 MBC하고 제보자 X가 아니라 한동훈하고 윤석열 함정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200회가 넘도록 통화하고 뭐하고 한 거에 대해서 이동재한테 그러니까 이용당한 하수인에 불과한데 본인은 검찰 레벨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그런 거죠. 자기 자신들이 검사인 줄 알아요. 진짜로 그래 보여.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진혜원 검사도 검사잖아요. 근데 주리에 끼지 못하는 여성 검사인데 지들이 보기에는 감히 우리 검사님들을 건드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 당신 뭐 감찰 당하고 있다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지는 취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협박인 거야. 기분 나쁘죠. 그 이번에 그 임은정 검사가 대검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징계위원회 예비위원 또는 심한 경우 위원장 직무대리 이렇게 막 보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검에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거의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놈들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을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해. 검사들이 갖고 있는 난 검사야 하는 물. 요즘에 새날에서 많이 그 유통되고 있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검사는 검사다. 검사는 검사일 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지금의 힘을 유지할 수 있었냐면 실은 검찰에 있던 사람들을 정치권으로 많이 발탁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법사위를 장악하고 그들이 검찰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거의 목숨 걸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따지면 검찰이 파견한 정치인 검찰이 파견한 국회의원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는 그게 뭐 여든 야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이 지금 나서서 이걸 개혁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그치. 극명하게 보여준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혼자야. 그 정무직 그쵸? 자리라는 네. 게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니야. 난 내가 봤을 때 하자면 법무부 장관도 임기 보장했으면 좋겠어.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 혼자와 2,000명 검사와 싸운다는 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수사권 기소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잖아요. 진짜로 밉보이면 조국처럼 털어버리는데. 자, 뭐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어쨌건 지금 이 기레기들 쉽게 표현하면 법조 기자단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가 저번에 그 필리버스터 때 홍익표 의원 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는 해체해야 되는 게 법조 기자단이 무슨 정부 공식 조직이 아니고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저번에 그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이완규가 이게 사찰이냐고 공개했을 때 그 사찰 원문으로 내지 말고 그래픽화해서 내라고 했던 거를 오마이뉴스가 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죠. 오마이뉴스 출입정지 1년 뭐 이렇게 지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해체가 돼야 된다고 난 봐. 이런 기레기 새끼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아주경제나 뭐 오마이뉴스 기자 몇 또는 뭐 민중의 소리 정도를 빼고 나면 제대로 비판하는 기사 하나 없어요.
물론 MBC와 JTBC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다수한 85%의 기자들은 그쪽에 지금도 받아쓰기 하고 있잖아요.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화가 나니까 계속 길어지네요. 예.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 관계상